은호야, 엄마가 우리 은호 만나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오늘은 강재인이 극단적 선택과 동시에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은호야, 너 정말 엄마 때문에 죽은 거야? 나는 네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최자영이 강재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출소했지만 강재인은 끝내 은호를 뒤따라가게 되고 마는데요. 저 약 좀 주세요. 잠을 못 자서요. 다량으로 약을 입에 넣은 강재인은 은호를 만나러 가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흐릿해진 의식 사이로 은호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죠. 엄마,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나 아직 엄마 안 보고 싶어요. 우리 나중에 만나요. 하지만 꿈에서 보이는 은호조차도 강재인의 죽음을 말려왔는데요. 안 돼, 은호야, 가지마. 엄마랑 같이 있자. 강재인은 점점 멀어지려는 은호를 붙잡았지만 은호는 결국 사라졌고 그때 정신이 번쩍 돌아왔습니다. 강재인 씨, 당신 진짜 미쳤어? 아무리 힘들어도 목숨 소중한 걸 알아야지. 어떻게 죽을 생각을 하고 그래? 당신이 죽는다고 다 포기해버리면 은호가 돌아오기라도 해? 강재인, 당신은 이렇게 쉽게 죽어서는 안 돼. 누구한테는 그렇게 소망하는 것일 수도 있는 목숨일 수도 있다고. 살으란 말이야. 적어도 우리 집에서 죽을 생각을 하면 안 됐어야지. 김도윤은 쓰러져 있는 강재인을 발견하여 급히 응급조치를 취했고 강재인은 결국 은호의 곁으로 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살렸어요? 왜? 죽게 내버려두지. 나는 살 자격도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은호가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내가 지켜주지도 못했다고요. 자식 먼저 보내놓고 더는 살 자신이 없어요. 이 집에서 죽는 게 문제라면 내가 나가서 죽을게요. 하지만 강재인은 자신이 다시 눈을 떴다는 것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나 더는 살 이유가 없어요. 강재인의 엄마는 사람을 차로 쳤고 아버지는 황기찬의 손에 돌아가셨죠. 고모도 동생인 승우도 강재인을 배신했고 황기찬과 손을 잡았습니다. 강재인이 사는 이유는 오로지 아들 황은호 하나뿐이었는데 삶의 의지도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도 모두 불씨가 꺼져버렸던 거죠. 하지만 김도윤은 정신 차리라는 듯 강재인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자식이 죽었는데 살고 있다고요. 이 방이 누구 방인 줄 알아요? 우리 도희가 쓰던 방이에요. 그래, 맞아요. 당신 엄마가 죽인 김도희. 우리 엄마도 나도 가족을 잃고서도 사는데 당신은 왜 못 살아? 세상에. 난 정말 몰랐어요. 김도윤 씨가 김도희 씨 오빠일 줄이야. 내가 최자영 딸인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나를 왜 도와줬어요? 왜 날 살린 거예요, 정말. 우리 엄마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하시지.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어. 강재인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무너져 눈물을 흘렸고 김도윤은 깊은 연민과 동정심으로 강재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던 김도윤이었죠. 은호 복수 안 할 거예요? 은호 죽인 그 뺑소니범, 그 사람 단순 교통사고 아니에요. 사채업자 소속인데 아무래도 은호 죽인 게 황기찬 내 집안 소행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럴 거예요. 강셀이 그 여자가 당신을 죽이라고 사주했는데 은호가 대신 죽은 거라고요. 김도윤이 전하는 충격적인 진실에 강재인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죠. 네. 우리 은호가 세리 때문에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는데요. 세리는 그날 황기찬 모르게 나한테 은호를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걔도 자식이 있는 엄마인데 설마 그런 짓을. 말도 안 돼요. 아직도 강세리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강재인의 모습이었죠. 황기찬 그놈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식 죽인 여자랑 같이 살다니 대단도 하지. 김도윤의 냉정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황기찬까지 그럼 한패라는 말이에요? 자식을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데. 자식까지 죽인 걸 알면서도 강세리를 내쫓을 수도 없을 만큼 그 둘 사이에 큰 비밀이 있는 거겠죠. 김도윤의 추리는 날카로웠고 정확했는데요. 당신 지금 꼴을 봐요. 내가 아무리 당신 망하라고 빌었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 들었어요. 황기찬이랑 무슨 계약을 했길래 밖에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동생 죽인 죗값은 당신 어머니한테 받아낼 테니 당신도 은호 죽인 그 자식들한테 복수를 해요. 이렇게 멍청하게 죽을 생각하지 말고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죽는 건데요? 당신이 이렇게 죽으면 은호가 고마워하기라도 할 것 같아요? 김도윤의 제안은 강재인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고 날카로운 질책이 강재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강재인 당신 가족들 다 용서해서 돕는 거 아닙니다. 난 이제 사람 죽인 인간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는 걸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김도윤은 무심하게 말했지만 김도윤 덕분에 강재인은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을 만난 기분이었던 강재인이었죠. 그래, 정말 우리 은호를 죽인 게 강세리랑 황기찬이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내 아들의 복수를 해야 해. 더는 멍청하게 당하지 말자. 강재인. 강재인의 내면에서 새로운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 복수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죠. 이제 나를 도와줄 고모도 동생도 없어. 주식도 다 빼앗겼고 재산 하나 없어. 지난번처럼 주총에서 황기찬한테 회장직을 뺏는 일은 절대 불가능할 거야. 고모는 승우를 회장에 올리려고 할 테니. 현실적인 상황 분석도 차가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복수할 방법을 차근차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해야 할 때였죠. 강세리, 황기찬, 니들이 원하는 게 내 인생이었지? 회사와 내 집 그리고 내 가족까지. 니들이 다 빼앗아간 것들 내가 다 찾아올 거야. 강재인의 다짐은 확고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강재인은 그날 자신은 죽었다 생각하기로 했고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순간이었죠. 멍청한 강재인은 더 이상 없어. 새로운 강재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재인은 가장 먼저 고모 강미란을 찾아갔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는데요. 고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가서 우리 은호 죽은 걸 고모 탓까지 했어요. 다 제 탓인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고모.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 말이 다 맞아요.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아버지 죽음까지 겪고 나니까 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고모는 회사를 위한 선택을 했던 건데 고모랑 승우한테 서운해하기나 하고 저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죽은 은호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제가 똑바로 살아야죠. 강재인의 변화된 모습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숙함과 지혜가 엿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었고 강재인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냉철하고 계산적인 복수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된 강재인의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회사 우리 승우께 맞아요. 장자 승계 원칙 아시잖아요. 저도 승우를 회장 만드는 걸 돕고 싶어요. 우리 YL그룹을 지켜야죠.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가족애가 묻어났고 가족 기업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저 이제 정말 황기찬 그 사람이랑 세리한테도 아무 미련 없어요. 언제까지 과거에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고모가 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냥 말단 직원이어도 좋아요. 우리 가족끼리 힘을 합쳐야죠. 강재인의 변화된 모습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겸손함이 엿보였고, 낮은 자세로 도움을 요청하는 강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인아, 이제야 내 조카 같구나.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주식도 다 고모한테 팔 마음이 든 거니?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고, 눈빛에는 기대감과 약간의 의심이 동시에 존재했는데요. 네, 그럼요. 전 더 이상 복수 같은 거에 관심 없어요. 강재인의 대답은 단호했고, 더 이상 망설임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 조카 그동안 고생했겠구나. 많이 힘들었지?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강미란의 따뜻한 위로가 강재인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승우도 네 걱정 많이 했다. 네가 앞으로 우리 승우한테 힘이 되어줘. 너는 하나뿐인 승우 누나잖니. 강재인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완벽한 연기를 해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회사에 복귀하는 거 황기찬 그 사람이 막지 않을까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과 우려가 담겨 있었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황기찬도 자기 비서실에다지 동생을 꽂아 넣었어. 자기는 가족을 부정 취업시켰는데 너 하나 회사에 들어오는 게 뭐가 대수겠니? 네가 복수할 생각 없다는 것만 확실히 한다면 널 막을 명분은 없을 거야. 강미란의 논리는 날카로운 설득력이 있었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나저나 제인이 네가 괜찮겠어? 강세리 씨랑 한 팀에서 근무해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세리 원래 제 친구였잖아요. 제가 문제없게 처신 잘할게요. 강재인의 대답에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예상대로 강재인이 고모를 등에 업고 회사에 돌아오려 한다는 소식에 황기찬과 강세리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제인이 고모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랑 어떻게 회사에 같이 다닙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항변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래요. 저희도 저희지만 제인이가 껄끄럽지 않겠어요? 왜 불편할 일을 사서 만드나 몰라. 황기찬 역시 강재인의 회사 복귀를 극도로 꺼려했죠. 세리야, 걱정 마. 더는 불편한 일 없을 거니까. 강재인은 황기찬과 강세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과거에 순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강재인은 완전히 흑화했는데요. 외모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강재인? 너 강재인 맞아?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어? 은호 죽고 미친 거 아니야? 강세리의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질문이었습니다. 강재인, 정말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 거야? 황기찬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 강재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네, 회장님. 더는 회장님 자리 위협할 일도 없을 테고 저는 그저 제 동생을 위해서 회사에 돌아오려는 것뿐입니다. 강재인의 대답은 예상외로 담담하고 차분했죠. 고모한테 들었어요. 회장 자리를 강승우 대리한테 넘기기로 하셨다고. 가족으로서 그 곁을 지켜야죠. 들었지? 우리 제인이 멀쩡한 거? 황기찬 회장, 당신이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야.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강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 동생은 낙하산으로 꽂아넣고 설마 우리 제인이를 반대하는 건 아니겠지? 심지어 지금 육아휴직 상태이니 엄연히 이 회사 사람인데 말이야. 만약에 반대한다면 나도 골치 아픈 일을 만들 수밖에 없어지는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서로 각자의 약속만 지키면서 지내자고. 강미란의 논리적인 공격과 위협적인 경고가 황기찬을 압박했는데요. 강승우를 위해 강재인을 회사에 들이기로 결심한 강미란은 황기찬을 계속해서 몰아붙였고 황기찬은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고 강재인의 치밀한 계획이 첫 번째 성과를 거두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복수의 첫걸음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강재인 회사 복귀시키세요.
단 회사에서 절대 무리를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불만이 가득했는데요. 당신 똑똑히 들어. 이제 호칭 똑바로 해. 은호도 죽었으니 당신은 나랑 셀이랑은 아무 상관도 남일 뿐이야. 여긴 회사니 공과사 구분 제대로 할 거라고 믿어. 황기찬의 냉정한 경고는 강재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죠. 기찬 씨, 당신 미쳤어? 정말 강재인을 회사에 복귀시킬 생각이야?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재인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쫓아냈는데 저 얼굴을 앞으로 내가 매일같이 보고 지내야 되냐고. 강세리의 절망적인 하소연이 이어졌고 그동안 강재인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믿었던 강세리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당신은 강재인을 믿어? 아무 욕심 없다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제가 우리한테 복수를 할 마음이 없어.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 기찬 씨. 강세리의 직감은 매우 정확했고 강재인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었죠. 조용히 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이번 일은 약점이 잡혀서 어쩔 수가 없어. 그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수밖에. 조만간 강재인도 꼬투리 잡아서 내보낼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황기찬의 말에는 현실적인 타협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지만 강세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강재인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구나, 경계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강재인은 황기찬과 강세리가 의심하는 것과는 다르게 묵묵히 회사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복수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싸워야 할 건 이제 강재인과 황기찬이 아니라 강미란과 황기찬이었던 거죠. 강재인은 교묘하게 갈등의 구조를 바꿔놓으려던 것이었습니다. 고모, 승우를 위해서라도 황기찬 그 사람이랑 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더는 순진하게 있는 대로 당해주던 강재인이 아니었고 과거에 착하기만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황기찬이 정말 승우한테 회사를 양보할 거라 믿으시는 건 아니죠? 정확한 날짜는 받으셨어요? 강재인은 강미란과 황기찬의 싸움을 은밀하게 부추겼습니다. 이제는 직접 나서지 않고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를 터득한 것이었죠. 황기찬과 강세리는 강미란과 싸우느라 바빠서 강재인은 신경 쓸 틈도 없었는데요. 강재인의 계획대로 적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전략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네가 나한테 했던 짓 똑같이 해줄게. 강재인은 황기찬이 바라던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접근했고 황기찬은 다시 강재인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황기찬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 그전에는 장모님이랑 질리는 집안 사람들 때문에 강재인한테 정이 떨어졌지만 재인이 괜찮은 여자였지. 황기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걸 강세리는 기민하게 눈치챘죠. 여자의 직감으로 위험한 신호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강재인한테 다시 마음 생긴 거야? 강세리는 황기찬을 다시 빼앗길까 무서웠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죠. 내가 성격까지 다 죽이고 애까지 생겼다고 거짓말하며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YL그룹 안주인이 됐는데 강재인 너한테 다시 빼앗길까봐? 강세리의 절규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황기찬은 숨이 막혀왔는데요. 강세리, 당신 원래 이런 여자였어? 내가 당신을 잘못 봤네. 그만 좀 의심해. 나 재인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강세리에 대한 실망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강승우가 회장 자리 노리는 거 안 보여? 뒤에서 내조는 못할 망정. 계속 그렇게 의심하면서 피곤하게 할 거면 차라리 당신이 회사를 그만둬. 조용히 집에서 우리 지호한테나 신경 쓰라고, 그게 좋겠어. 황기찬의 냉혹한 선언이 이어졌는데요. 지금 나를 치워버리고
강재인이랑 회사에 둘만 있겠다는 거야? 궁지에 몰린 강세리는 점점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고, 평소에 숨겨왔던 본성이 다시 조금씩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재인이 원하는 대로 황기찬과 강세리의 사이는 곧 최악을 걷게 될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교묘한 심리전과 이간질 작전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힘으로가 아닌 머리로 싸우는 강재인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 180도 달라진 강재인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게 복수를 해나갈지 지켜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